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요즘은 한국 현대사,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현재를 여행하는 중입니다. 지난 동영상의 한국사회의 이념전쟁, 진보와 보수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윤석열이 탄핵될 것으로 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막는 것을 전 국민이 TV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정치의 눈이 아닌 법의 잣대로 보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닥칩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호를 이끌 거냐 하는 문제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없는 인물을 갑자기 데려올 수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는 이재명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욕을 하시더라도 한 번은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그는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으로 주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차기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한 자질과 능력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그야말로 논란의 인물입니다. 이죄명이란 별명도 있고 찢죄명이란 별칭까지 있습니다. 전과사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변인들을 잇따라 죽게 만든 연쇄살인범이란 소리까지 듣습니다. 사법 리스크란 단어는 아예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저는 그것들이 일부는 사실이지만 더 많은 부분은 음해와 덮어씌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만들어내고 멋모르고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뜻대로 재단해왔던 특권층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몸집을 불렸던 일부 재벌들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언론 공룡들 또 그들에게 기생해왔던 고위 관료들과 판검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척에서 그를 악마화하면 할수록 절대로 이재명은 안 돼라며 이재명 공포증, 이재명 포비아를 더 집요하게 확산할수록 오히려 이재명의 능력과 철학을 믿게 됩니다. 상대가 약하면 또 자신들이 떳떳하면 굳이 이재명을 악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워낙 난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가 두려운 만큼 모든 기득권 세력이 일치 단결해서 결사적으로 이재명을 죽이려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과사범이라는 굴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사람을 재단해버리는 소위 프레임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빨갱이라고 규정하고 덮어씌웠던 그런 식의 굴레입니다. 제가 보기에 야당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힘을 가진 쪽에서 밀어버리면 교도소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아무리 잘못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어서 그렇다고 해도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도 아무리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도 또 태연히 명품백을 받아 챙겨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이나 한동훈도 그들이 야당이었다면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쇠고랑을 찼을 것입니다. 이재명도 전과사범이라고 해서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죄질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 횡령 등 자신의 부와 욕망을 위한 경제범죄도 없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했고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소한 잘못이고 전부 벌금형으로 매듭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과사범이라고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전직 대통령 중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명박은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전과 11범이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도 변호사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누구도 상습 전과자나 악마로 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죄명은 모두 묵살해버리고 오로지 전과 4범이라는 단어만 반복해서 외칩니다. 모르긴 해도 나경원 같은 사람은 자녀 문제와 집안의 사학재단 문제, 정치자금 문제 등을 제대로 털면 금방 전과 4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녀 사장을 해서라도 이재명의 앞길을 막고야 말겠다는 사람들의 의도가 다시금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재명의 무죄와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주변에 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사람은 현재까지 5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자살은 아예 기사거리도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사화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연쇄살인범의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의 단 한 명도 이재명을 원망하거나 이재명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로 조중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신문들은 연쇄살인마 이재명 또 한 명을 죽였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일면 머릿기사로 올렸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취재윤리 따위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조국의 집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일기장을 훔쳤던 언론입니다. 그 집 문 앞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아이들의 출입을 감시했던 언론입니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언론들이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이 자살하면서 이재명을 원망하는 내용을 단 한 줄이라도 유서에 남겼다면 검찰은 진작에 그 사실을 언론에 흘렸을 것이고 신문 방송들은 어떻게든 왜곡하고 비틀어서 이재명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썼을 것입니다. 내게 한 줄만 달라 누구든 전과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히틀러의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한국 언론처럼 잘 써먹은 나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검찰의 강압 수사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혹은 신정아로 하여금 안전자리에서 오줌을 싸게 만들었다는,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이재명이 짓지도 않은 죄도 만들어낼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진술서에 끝내 서명하고 말 것 같다는 불안과 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와의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은 그들에게도 큰 빚을 졌습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더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숨값을 보상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이 기소되어 있는 4개의 항목도 대부분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때의 일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나 경기도의 재정을 위해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기소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평소에 말하는 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당 대표에 대한 창피주기 기소이고 먼지떨이식 기소입니다. 저인망 거물을 던져놓고 아무 것이나 걸리면 잡아넣겠다, 혹은 뭔가 걸릴 때까지 계속 기소하겠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하여간 수십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결국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극도로 무능하든지 아니면 이재명이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을 억지로 기소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이재명의 형제 간의 싸움이나 형수에 대한 욕설, 또 어느 여배우와의 사적인 관계 등은 없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이며 이재명 본인도 자신의 부덕함과 모자람을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니와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작심하고 털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과 사범도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또 형수와 싸울 수도 있고 여배우와 스캔들도 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장님들과 나리님들을 보면 이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산 상속 싸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수없이 실정법을 어겼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도덕성이 모자란다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중 어느 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는 현실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두 당 중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혀 본선에 올라온 사람 그 중에서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생물인 관계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대선 이전에 서둘러 당 이름을 바꾸고 신당을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그건 역시 민주당이나 국힘당의 후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이 꼭 이재명이 아니어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선택한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두 당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도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의 전통과 시스템도 믿습니다.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당입니다. 당내 민주주의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앞으로의 당내 경선에서 혜성 같은 인물이 등장해 이재명을 제치고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민주당은 재선 의원에 불과하고 아무런 당내 기반도 없던 당시에는 변방 중에도 변방이었던 전라도 목포 출신의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던 정당입니다. 먼저 40대 기수론을 외치며 나왔고 당시에 이미 대세를 형성했던 김영삼을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벌써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이 16대 대선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가 최종 후보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은 민주당의 주류인 동계도 아니었고 또 이인재나 한학압, 정동영 등 당시에도 이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후보로 출마해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지명도나 정치적 비중 등에서 그들에게 뒤처졌고 게다가 영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승만 자유당의 장기 독재에 항거해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며 1955년에 창당했고 그 후 신익희, 조병옥 등 쟁쟁한 인물들을 대선 후보로 뽑았던 전통이 살아있는 정당입니다. 위에서 내리 누른다고 윗사람이 뽑아주라고 해서 아무나 대표나 대통령 후보로 뽑아주는 정당이 아닙니다. 16대 대선 후보로는 호남 사람인 한학압과 정동영 대신에 부산 사람인 노무현, 18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도 호남 사람인 정세균 대신에 부산 출신의 문재인, 가장 최근의 대선에서도 호남 사람인 이낙연 대신에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을 뽑은 정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남은 국힘당 계통의 정당 후보, 호남은 민주당 계열의 사람만 된다고 합니다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들,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당에서 공천하면 당원들이 비토합니다.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뽑습니다. 당이 당원들, 지역구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다릅니다. 중앙에서 이 사람 찍어 하며 내려보내면 무조건 그 사람을 찍습니다. 오랜 세월 그래왔습니다.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유시민, 정규재 이렇게 치면 정규재의 양심 고백과 유시민의 화답 이런 제목의 동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한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는 인물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출마하지 못한다 해도 예비군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추미애든 우원식 국회의장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의힘에서 뽑힌 후보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외부에도 인물이 많습니다. 당 내외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사람도 대안후보로서 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빛나는 전통에 반해서 국힘당의 과거는 천편일률이고 판박이입니다. 집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당을 만들고 그 사람이 죽거나 실각하면 당은 그 길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당이 만들어집니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이명박의 신한국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리고 윤석열의 국민의힘입니다. 그 와중에 스스로 자라서 정치적 거목이 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서 오로지 경무대와 청와대, 용산만 바라보면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따위의 용비어 첨가만 불러댔습니다. 행여 집권자의 눈밖에 날까봐 아예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란과 탄핵 사태를 맞은 오늘까지도 비슷한 형상입니다. 그러한 보수당의 역사 가운데서도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당이 가장 처참합니다. 불과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의 집권 기간 동안 당대표 혹은 대표 권한대행 혹은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의 최고 책임자만 무려 7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밖에 남은 그 길로 당대표가 바뀝니다.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김기현, 정진석, 한동훈 등을 돌고 돌아 지금은 권영세란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당을 완전히 고치겠다는 이름의 혁신위원장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하여간 매일이 혁신이었고 매일이 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었고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아무도 실권도 갖지 못했고 혁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의 얼굴이 평균 잡아 4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처참합니다. 국민의힘당을 더욱 불신하는 것은 이번의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당의 태도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TV로 시청한 너무나 명백한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내란범을 옹호하고 있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우 종교인이나 유튜버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수권 정당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최고 지도자의 제1의 의무, 해야 할 일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군의 인물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경제 문제에 관한 한 가장 강점을 지닌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검증을 거친 인물입니다. 처음 성남시장을 맡았을 때는 파산 상태이던 성남시의 재정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시 재정을 넉넉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청년 배당금을 지원했고 산후조리비와 교복 무상 지원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인과 골목 상권을 지원했습니다. 용인시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엄청난 투자 유치 효과를 거둔 것은 물론이고 1만 명이 넘는 직접 고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은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느 시도지사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경제 문제 중에서도 이론경제, 탁산경제가 아니라 실물경제에 밝은 사람입니다. 코스피를 5천으로 올리는 방법과 모든 사람이 쉽게 금융권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것을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재명은 경제뿐만 아니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거의 지켜내는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 하겠다고 한 것, 소위 공약 사항을 지켰는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많은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 공약을 늘어놓았지만 당선되는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공짜 공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공약 이행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시민단체가 생겨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약 이행률 1위를 도맡아 놓고 기록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매번 그랬습니다. 시장과 시도지사가 하는 일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도 못했던 사람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등이 도지사나 지역 시장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별다른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했다면, 그래서 좋은 업적 평가를 받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홍보를 했을 텐데 조용했던 것으로 보면 아마 임기만 채웠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동훈은 아예 논평 대상이 아닙니다. 일개 검사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일개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는 바람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는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잘했던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 그 일도 잘 해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이은 대통령의 두 번째 자질은 외교에 능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냉전 시대와는 다르고 또 미국의 일극체제, 미국이 슈퍼 초강대국으로 혼자 군림했던 시절과도 다릅니다. 점점 다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공급망 등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은 다극화의 주역을 맡은 나라들과 모두 잠재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다극화의 한 축들을 맡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두 강성이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한 성깔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은 말할 것도 없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인도의 모디 총리,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브라질의 룰라다 시우바 대통령 등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같이 센 사람입니다. 강성과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려면 본인도 감성이어야 합니다. 성격 자체가 주눅드는 성격이면 아예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성격만 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순간 판단력도 빨라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 성깔 합니다. 천성적으로 주눅드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었다면 결코 소년 노동자에서 도시 빈민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뭔가를 배우는 습득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 10개 가까운 중소기업, 가내수공업 공장을 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중앙대 법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사법시험도 2번만에 합격했습니다. 한마디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은 사람이고 배우는 일머리도 빠르고 번뜩이는 기지도 강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세계 정상들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외에 또 누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재명이 친중 성향의 사람이라면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의 쎄쎄 사건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의 경우 이재명도 분명히 일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싱하이밍이 일방적으로 무례했던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문제의 그날 싱 대사는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이 대표를 대사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의 면전에서 그의 발언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쎄쎄라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대표는 졸지에 쎄쎄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표의 처신에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정말 책망받을 사람은 싱 대사입니다. 손님을 초청한 입장에서 주인이 기습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면 손님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보지 않을 사이라면 무슨 말이든 하고 상을 엎어버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주요 외교 상대국의 대사였습니다. 일단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질 때는 의례적으로 초청해줘서 고맙다. 그 말이 중국말로 쎄쎄입니다. 상대가 미국 대사였다면 굿바이라고 했을 것이고 일본 대사였다면 사요나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초청해놓고 무례하게 군 중국 대사가 잘못이지 맞서 싸우지 않았다고 손님을 나무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는 중국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부정선거도 중국 때문이고 간첩이나 해킹도 전부 중국 사람이 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손흥민도 중국인이고 태권도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등 좋은 것은 전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무식한 중국 네티즌 수준의 외교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한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역 상대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의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인 요소수, 희토류 등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과도 최소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함께 가야 할 이웃입니다. 이재명은 늘 실용 외교를 강조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재명의 실용 외교 노선을 지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드시 지녀야 할 세 번째의 자질과 능력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그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이 영원히 잘 살고 세계 5위권의 강대국에 편안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서 한반도의 통일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은 갖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으로 평화통일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50년 만에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던 상황에서 민주화도 훌륭하게 성취했습니다. 남은 것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평화통일만 이룬다면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3연타석 홈런을 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의 개막은 이념적 성향이 옅은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2000년대의 대부분을 이념 논쟁에 허비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본인들의 의지나 실체와는 관계없이 빨갱이와 반미 친북주의자로 몰렸습니다. 이명박은 스스로 뼛속까지 친미고 친일이라고 밝혔고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대까지 동원해서 댓글 부대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용해 국민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박근혜는 5.16을 쿠데타로 규정한 교과서를 바꾸겠다며 임기 내내 국정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문재인은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로 규정해서 국민들의 반목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윤석열 정권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아예 반국가 세력으로 단정해 일거에 척결하려 했던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이념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이란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를 지지하는 건 그가 실용주의자 같다는 것 때문입니다.
진보, 보수 따위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일 자체를 되도록 만드는 실용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념 과잉을 넘어 이념의 전쟁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념형보다는 실무형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재명의 악마화에 사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꿋꿋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도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시장, 도지사를 거쳐 제1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가 잘 될수록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특정 세력들이 아무리 막아서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지 도덕성이 아닙니다. 물론 둘 다 갖추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둘 중 하나를 꼽으라면 능력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현명한 군주의 한 명으로 손꼽히는 당태종 이세민은 친형을 죽였습니다. 소위 현무문의 변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도 이복 형제는 물론이고 친형제도 죽였습니다. 1, 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만큼은 탁월했습니다. 당태종은 대당 제국을 만들었고 이방원은 조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특히 이방원의 경우 그가 만든 기틀에서 세종이란 성군이 탄생했고 한글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비스마르크도 결코 도덕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너무 자주 음주 문제와 도박, 결투 등에 빠지는 바람에 광기의 비스마르크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과천선했고 결국 독일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서양의 모든 짜르, 카이저, 황제의 원조격인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세상이 다 아는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영역을 지금의 프랑스와 이집트까지로 넓혔습니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가장 도덕적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을 잘 살게 해줄 사람, 외국 지도자와 함께 앉았을 때 당당하게 자기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일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초고도 비만 환자인 김정은 이후에 있을 북한의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재벌과 판검사 등으로 대변되는 특권층의 세상을 마감하고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군 가운데는 전과사범이자 찌재명으로도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사치에 가 있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재명을 무조건 악마화하고 예사로 찌재명, 개재명 따위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것 하나만큼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막무가내로 이재명을 욕하는 자신이 좀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개의 동영상만큼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악마화시키고 비토하려면 욕하는 상대를 알려는 노력을 조금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욕만 해댄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의 다름 아닙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동영상은 중앙일보의 이정봉 기자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이재명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하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만든 것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재명 중앙일보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18분 41초짜리 동영상입니다. 이재명의 인생이 객관적으로 삼자적 시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일부러 욕하려고도 하지 않고 일부러 칭찬하려고도 하지 않은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3프로TV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이 3명의 사회자와 토론을 벌인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1시간 30분이 넘는 분량이지만 내용이 쉽고 재미있어서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재명 3%라고 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위에 두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평소에 하시던 대로 이재명을 계속 욕하고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은 악마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선일보나 친일파 뉴라이트들의 사주에 놀아나는 것이고 결국 일본 극우 세력의 한민족 쪼개기 논란에 이용당하는 것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6위, 제조업 5위에 왔을 때 K-팝을 필두로 한 K-컬처가 세계에 아주 열심히 소비되고 있을 때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뜻으로 기화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력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세계 5위권에 포함되는 진정한 강대국,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그런 시대로 대한민국을 인도하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비난 댓글이 달릴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역사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 내 민족과 내 나라를 몹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외에 살고 있는 관계로 인해 조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부채의식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조국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순수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호의 차기 선장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